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부를 가질 수 있는 결국은 속도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의존하는 직업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가장 빠르게 지금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녕하세요. 사당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요즘 2025년도가 AI 원년의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좀 집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너무 편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것들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인지 또 어떤 것들은 지금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들인지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우리가 2025년도에 뭘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슬프겠지만 앞으로 짧으면 뭐 3, 4년, 길면 뭐 5, 6년 안에 대체되거나 많이 축소될 것 같은 업종을 한번 보면 어느 업종이다 뭐 이렇게 찝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패턴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반복성과 규칙성을 가진 직업들이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반복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능력이 사실 AI가 탁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작업들, 뭐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단순 회계, 그냥 서비스 응대, 우리가 요즘에 챗봇이 나오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콜센터에서 응대해야 되는 기능들을 너무 잘 응대를 하고 있죠. 이제 뭐 은행이 됐던 어떤 상품에 대한 AS 문의가 됐던 이런 업종들은 지금 사실 아주 빨리 좀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용들이 명확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판독하는 부분들, 예측 가능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상당수가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죠. 법안을 다루는 법률과 회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일부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영상 판독 같은 부분들이겠죠. 패턴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효율성이죠. 똑같이 사람도 할 수 있고 AI도 할 수 있는데 AI는 24시간 도는데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우리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뭐 22불, 뭐 불과 한 3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도 사람으로 만약에 대체한다면 요즘 시간당 최저임금만 해도 10,000원이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시간 얘기한다 그러면 하루에도 3만 원 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한 달 사용료가 지금 3만 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복적인 제조업체의 종사자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나 기업에 보면 로봇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 단순한 기능을 의존하는 직업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아마 가장 빠르게 지금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운전기사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워낙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일본은 어떤 도시 한 도시에서 벌써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쪽 지역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남는 직업 또는 성장하는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약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창의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가, 과학자, 디자이너.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시도 써주고 AI가 그림도 그려주니까 야 이제는 뭐 예술가 부분들이 쓸 자리가 없겠다. 처음에는 예술이 독창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려주니까 라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모나리자가 있다. 모나리자를 여러분들 지금도 누르면 어디서든지 모나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로, 액자로도. 그런데 거의 똑같이 흡사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수백만 원을 줄고 원본이 있는 곳을 고르 가죠. 줄을 이만큼 쓴 다음에. 왜? 그게 원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시소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작가분들께서 AI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편하게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누구누구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써졌을 때 그 가치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창의적인 직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 앞으로도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협업 중심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의사가 대치되는 부분들의 일종의 하나일 수 있다고도 쳐요. 의사가 하는 역할 중에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수술이라든지 진료를 하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판독을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간암이다 아니면 뭐 감기다 이렇게 판독. 근데 사실은 지금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셨던 이 내용은 AI가 패턴을 공부만 하면 얼마든지 판독 능력도 뛰어나고요. 사실은 수술 기능력도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대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협업 중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어떤 직업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AI가 같이 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사람이 못하는 부분들까지 좀 넓게 판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사의 영역들 중에서도 케어라는 어떤 부분들과 요즘에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통증 클리닉이라든지 정신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 있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AI가 협업의 어떤 도구로서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AI가 대체하면 사람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남을 거니까 그 시간이 많이 남음으로 인해서 발달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펀 사업, 노는 사업이겠죠.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디 가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 사업, 교육 사업도 좀 다른 교육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성찰을 한다든지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배워본다든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약간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코딩을 해서 앱을 만들고 이랬던 개발자분들께서 지금 점점 일자리를 줄여가는 거죠. 얘를 만든 게 이 개발자인데 개발자분들이 해야 될 일을 AI가 많이 대체해버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가치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도구로 만약에 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 도구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또 개발자이기 때문에 개발자분들께서 결국은 이 AI 툴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해낸다고 한다면 개발자들 역시도 더 많은 어떻게 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직업을 대신 수행하면서 인간이 볼 때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협업이 일어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지금이 이제 AI 원년이라고 얘기하면 뭐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느냐? 도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도 대기업에서 챗봇을 사용하듯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개인으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했는데 GPT-3를 가지고 챗봇 만드는 걸 알려드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가결산서 대신해주는 챗봇도 있고 보고서 대신 써주는 부분들, 저희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챗봇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교육을 받았던 대표님들 중에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엄마다 보니까 뭐냐면 오은영 챗봇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왜 아이들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읽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AI 오은영 박사님을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라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필요한 챗봇을 도입해서 내가 언제든지 간에 응대할 수 있는 방법들도,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는 고객 응대하는 챗봇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포스 또는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재고와 매출,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 어떻게 많이 팔리는지, 그거는 뭐 지금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AI가 좀 더 발달하면 좀 더 편하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계산을 다 하거나 데이터는 있으나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알려줘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력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첨부를 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너무도 멋진 보고서 부분들이 나오면서 내가 현재 우리 상태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AI의 도구화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연습해보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제가 또 많이 요즘 대표님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유튜브 몇 년 전에 한번 시험 삼아 찍다가
잘 안 돼서 저도 좀 접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2년이 넘어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는 온오프라인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거든요. 온라인으로 성공한 회사도 결국은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오프라인에 매장을 만들던 뭘 하든지 간에 진행이 되고, 또 오프라인만 갖고 있던 회사들도 온라인상에서 나를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 무슨 사업해? 그랬더니 나 온라인 사업해. 너 무슨 사업해? 나 오프라인에서 일해. 이게 아니고 그냥 온오프라인 이제 믹싱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도구가 오즈모 포켓3라고 그냥 장비 하나, 그다음에 마이크, 이걸로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 부분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과거처럼 비싼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런 도구들도 싸졌고, 그리고 이걸 편집하는 부분들도 AI 프로그램들 이용하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가속화를 할 때 AI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좀 활용해 보시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직원 역량 강화를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AI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가서 데이터를 보면 회사 안에서 AI를 사용하는 어떤 비율을 보면 업무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20%대 초반밖에 안 돼요. 지금 챗GPT도 그냥 단순한 신변 잡기 같은 것들 물어보고 신기하네 이런 정도지, 그게 비즈니스 안에 바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직원들이 AI라는 걸 이용하고 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지, 덜건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그게 업종이 어떻든지 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분들. 왜? 결국은 속도전이에요. 먼저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AI 프로그램 저희 동기분 중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게 있어요. 매장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이 어디까지만 파악하냐면, 몇 번 테이블에 치킨이 나가고 떡볶이가 나가고 떡볶이 중에서 무슨 떡볶이가 나갔다 뭐 이런 정도만 있지, 그걸 누가 먹었는지 이것까지는 사실 아직 책정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시스템에서. 그런데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소비자 패턴을 분석하는 맞춤 프로그램들을 한번 2025년도에 적용시켜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리뷰 관리라든지 고객의 피드백을 분석해서 조금 더 나은 개선점을 드리는 이런 개인화된 고객 강연 프로그램들을 사용한다면 마케팅으로서의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올해부터 좀 활동을 할 계획인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업을 통한 상생 경영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AI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을 하다 보면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빨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AI라는 기능을 각자의 분야에서 갖고 있는데 협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우리가 챗봇을 하나 만들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챗봇을 하나 만들면 컨설턴트 분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노무를 많이 잘하셨던 분이 열심히 얘를 학습시켜서 만들고, 이쪽에서는 세무를 잘하시는 분이, 법무를 잘하시는 분이 또 법무 챗봇을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그분들 자체가 그걸 잘했고 우리가 카톡이나 단톡방에서 서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들 다 바쁘면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우리가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챗봇을 같이 공유하니까 그분이 학습한 부분들을 우리 댕겨서 옆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업무량과 어떤 실력이 몇 배가 향상되는, 그게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세 개 낫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의 네트워크를 서로 협업해서 하시는 것들을 한번 추천드리고, 분명히 AI에 관련된 것들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에는 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고 사람이 만든 챗GPT를 다시 사람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AI 시대가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꾸신다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저도 뭐 엄밀하게 치면 AI와 지금 친해진 지 작년 4월 달부터니까 한 8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생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들을 AI를 활용해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에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이 한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회사 역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만약에 AI 어떻게 사용하면 제 영상 중에 또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AI 기초 영상들 뭐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냥 1월부터는 무조건 내가 오늘 AI 최소한 한 20-30분들은 사용해서 내 업에 활용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저도 올 한 해 AI를 이용해서 좀 더 멋진 영상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이었습니다.